총선 시기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론을 좀 알아보면요. 자, 다음 두 가지 중에 어느 주장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 좀 공감하시냐? 정부 여당 지원이냐, 정부 여당 견제냐? 가장 최근 6월 4주 조사는 43% 그리고 44% 거의 비슷합니다. 지원과 견제. 글쎄 뭐 중간 평가다 아니면 정부 여당 힘을 실어줘야 된다.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5월 둘째 주부터 보면요. 흐름상 뭐 44대 43, 46대 46, 43대 43.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선거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 지원한다 하는 게 어제 MBS에서 나오고 43% 그리고 정부를 견제한다는 게 44%인데 네. 그 뒤에 다른 여론조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예. 아주 끔찍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저는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 쭉 나온 거 보면 거의 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거나 네. 그리고 갤럽은 동일이었어요. 갤럽은 이 앞주에 오늘도 아마 갤럽이 나왔을 텐데 갤럽은 34%대 34%,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는 동일이었는데 어제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하락을 해가지고 25%로 툭 떨어지는데 국민의힘이 35%로 치솟아가지고 10%포인트의 차이가 나요. 양당의 지지도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제가 보기로는 딱 이유를 하나밖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 원내대표 연설과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그리고 그 앞에 하루 전에 있었던 이재명 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비교에서 나온 영향. 그 외에는 난 찾지를 못했어요. 네. 어떻든 제가 보기로는 이번에 MBS 이 지표조사, 물론 그 여론조사를 한 곳은 4곳입니다만 이 지표조사에서 이렇게 상상 이외의 대전환이 되어버린 거. 그래서 나는 오늘 갤럽 그리고 이 다음 주 초에 나올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걸 좀 유심히 볼 생각인데 과연 양당의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난 이게 양당의 그 지지도가 오히려 그 정권 지원론, 정권 심판론 이 차이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앞서거나 아니면 갤럽처럼 여야 동률이었는데 이번에 MBS 조사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많이 내버리니까 이 상태대로 가면 민주당은 완전히 괴멸 상태에 빠지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덮쳐온 리스크가 워낙 많단 말이에요.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이번 뭐 대표연설에서도 차이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나는 요사이 너무 괴담 정치에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과거처럼 뭐 사드의 전자파가 나온다. 이것도 요번에 어제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그게 생각보다 거의 없더라. 그게 하나의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 일본이 방류를 하는데 가령 우리 정부가 그걸 제대로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난 그건 문제라고 봐요.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그냥 찬성을 하고 있다. 이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염수 방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우리를 나타내고 오염수 방류를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아주 미량씩 나눠서 해라라든지 어떤 제동을 거는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권 여당에서 이 오염수 마치 우리가 일본 정부인 것처럼 이거 오염수가 아니고 오염 처리수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이 선동을 과학이 이긴다 뭐 그 말씀은 맞는 얘기인데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해서는 나는 이 국민의힘이 위험하지 않겠느냐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민주당이 여기 올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아마 올인을 하지 않았으면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 편에 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뭐 부산, 인천 이런 강릉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마치 그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 우리나라 수산물을 하나도 못 먹는 것처럼 먹으면 당장 이게 방사능에 피폭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과장된 얘기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심지어 그 이재명 대표는 중국이 쓰는 표현을 썼어요. 핵 폐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예요. 오히려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나는
민주당이 나는 이번에 우리나라 어민들에게 네. 표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민들이 전부 다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다. 네. 지금 솔직히 횟집에 손님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왜 하더라고요. 그걸 뻔히 보면서 예. 저는 회를 참 즐겨 먹으니까 잘 아는데 네, 네. 횟집이 손님이 눈에 확 띄게 줄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뭐 제가 가는 횟집은 비싼 집이 아니고 아주 값싼 집인데도 그런데 네, 네. 하물며 비싼 집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예, 예. 그 비싼 회를 먹으면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먹고 싶겠습니까 그냥. 예. 이러니까 이거는 어민들 다 죽이는 일이다. 네. 여론조사 갤럽이 지난주에 원래 34대 34 똑같았는데 예. 오늘 나온 게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1이네요. 4% 차이가 이렇단 말이에요. 벌어졌네요. 네. 저는 오늘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못 보고 네, 왔는데 네. 어제 MBS가 그렇게 나왔다면 갤럽도 아마 예, 예. 국민의힘이 좀 앞설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봤는데 그게 4%포인트가 차이가 난다면요. 네, 네.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 이슈 좀 계속 보면요. 국민의힘이 최근에 당협위원장 공개 모집으로 좀 바쁜데 사고 당협이 지금 40곳이거든요. 253곳 가운데 그중에서 노원병, 강남갑, 부산 중영도, 경남 사천남해 이 4곳은 공모도 예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준석, 태영호, 황보승이 하영재 의원 지역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뺐을까요? 글쎄요. 저는 참 그 이해를 못합니다. 가령 이준석 전 대표 같으면 이 내년 1월 돼야 그 징계 기간이 끝나잖아요. 네. 뭐 그래서 그때 가서 서로 공모에 그 응할 수는 있겠죠. 공천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령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그 강남갑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곳,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그런 곳 같으면 사실은 그 상향식 민주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향식 공천을. 이 자체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다 원하는 사람 다 출마해가지고 예비 선거를 뭐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공천을 해주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빗자루 세워놔도 당선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령 이준석 대표가 그 출마를 했던 노원병 같으면 사실은 그 국민의힘 우세한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험지죠? 예, 일종의 막 그렇게 험지라고도 볼 수가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안철수 대표가 계속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험지라고 볼 수도 없는데 아마 노원갑보다는 험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 같으면 오히려 난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 험지에는 일종의 험지 지역에는 나는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 내가 만약에 공관위원장 같으면 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그 험지에는 그 표적 공천도 하고 전략 공천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곳은 정말 몇몇 곳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향식 민주제로 해야 한다. 상향식 공천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그게 바로 민주주의 합당한 제도이고 또 뒤탈이 없다. 그게 사가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 이번에 그 이준석, 태영호 이거 뭐 몇 명을 원래 문제되는 곳을 싹 뺐더라고요. 4곳인가 5곳인가 싹 뺐는데 나는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뭐가 다른가 하면 민주당은 현역들이 다 박혀가 있으니까 수도권에 이 현역들이 다들 고민하고 있어요. 과연 민주당에 이런 리스크가 많으면 내가 앞으로 살아남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 민주당에 대항을 할 새로운 스타들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후보들을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선거가 불과 이제 300일도 남지 않고 한 290일 남았는데 지금 후보들을 찾아도 될똥말똥한데 후보들이 없어요. 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나 가령 그 서울 어디 출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운동을 하고 있는 사전 운동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수도권이 워낙 어렵고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가령 제가 살고 있는 곳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마포에 살고 있는데 보면 계속 그 보수 옛날에는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보수 후보가 3선 4선을 연속으로 했던 곳인데 지금은 보수 후보가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서울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후보들이 각축 부리는 곳은 강남, 서초, 송파 이 세 곳 외에는 없거든요. 과거처럼 이제 그 용산 그리고 중구 이 벨트 이 벨트에도 거의 후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은 후보난이다. 이렇게 해서는 정말 이게
그 뭐 천당 밑에 있는 분당이라는 곳, 그리고 강남, 서초 이런 송파 이 벨트, 네. 이 벨트 외에는 그러면 후보를 찾기가 어렵다. 뭐 인천 쪽에도 거의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2곳밖에 당선이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예. 새로운 후보들을 그 나머지 11곳에 새로운 후보들을 못 찾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경기도는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이래서 사실 국민의힘이 보기보다 지금 느긋할 수는 없고 네. 지금이라도 그 조강위를 빨리 새롭게 꾸려가지고 후보를 찾아내고 아니면 새로운 스타를 발굴해내는 그런 좀 일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네. 지금 국민의힘에 그동안에 가령 최고위만 해도 그렇습니다. 최고위가 거의 권위가 없어 보일 정도로 심지어 그 정치지망생 중심의 최고위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막 새로운 스타들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네. 아마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앵커도 그 지금 정치판에 투시를 좀 해주시면. 아유, 전 그럴 자질도 없고요. 네, 그럴 사람도 아닌데.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올드보이들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정동영, 천정배, 뭐 박지원 전 원장 이런 그렇죠. 분들 거의 지금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좀 우려스럽다 이런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올드보이 중에서도 가령 뭐 박주선 같은 분은 네네. 아마 국민의힘 쪽으로 이미 넘어오신 분이고, 네, 그렇죠. 이 정동영 의원 그 전 대통령 후보죠. 네. 이분은 그대로 다시 전주에서 전주. 전주를 올백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전주에 지금 본인이 있던 곳에 김승조 의원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 또 나올지 이 전주로 나올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 우리는 올드보이라고 하는데 그분 생각은 올드보이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저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거든요. 네. 아직도 이 자기 머릿속에 있던 게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가령 그 왜 이렇게 방송도 하고 하느냐. 솔직히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기 때문에 방송도 하고 하는 것인데 네네. 뭐 은퇴해서 낙진하고 유유자직했으면 좋겠는데 이 요사이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저만큼 많은 젊은 친구들도 보이지 않는 것 같기 없죠. 때문에 역할 많이 해줘야죠. 예,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역으로 뛰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꼭 정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깝잖아요. 네. 경험도 그렇고. 예, 그렇죠? 정치도 공부했지만 가령 자기가 전공한 부분, 가령 경제를 전공했다, 국방을 네. 전공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난 노동을 많이 공부를 했다. 이렇게 다양한 공부를 한 게 너무 아까우니까 본인이 그것 때문에도 미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올드보이들이 무조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네. 사실은 이 국회에는요, 이 미국 같으면 예. 뭐 89 된 분들도 어정단성에 있잖아요. 네. 일본도 그렇고 예. 그런 분들이 지혜가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드보이라고 표현할 건 아닌데 네. 이제 한두 번 심판받은 분이 또 네. 미래를 가지고 또 나오는 것은 그건 좀 보기도 그렇습니다. 네.